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 제가 썸네일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과장되고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와서 마냥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서 또 이런 국제 정세,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컨텐츠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릴 게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은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냐면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포지션이 특이하죠.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두 고래 사이에 껴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어느 정도 실리를 잘 가져오고 있고 중국한테도 실리를 잘 가져오고 있죠. 양국에 모두 수혜를 받고 있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쏙쏙 이렇게 알맹이들을 잘 빼내서 대처를 엄청 깔끔하게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양다리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일단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무역통상정보 홈에 무역 뉴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을 보시면 뜬금없이 지금 중국에서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게 나왔어 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궁금하죠? 무슨 이야기야? 반외국 제재법이 뭔데? 우리랑 상관이 있어? 이제 요거를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올릴 거예요. 일단 G7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G7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요쪽에 나가기 전에 G7 출국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좀 정조준을 좀 제대로 합니다. 협박을 좀 했어요. 야, 너네 G7 나가서 장단에 휩쓸리지 말라.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쪽 친구들은 좀 말하는 말투가 좀 이렇게 좀 험악하죠. 야, 장단에 휩쓸리지 말아라. 미국 장단에 놀아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이시죠.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건인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사를 좀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훈계조 표현으로 속국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선 달갑진 않죠. 이제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냐면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서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경제 노선에 동참했다. 너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속닥속닥 했잖아. 근데 그거 우리 생각해보니까 또 정조준 했어. 너네 이제 조심해. 장단에 휩쓸리지 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표현이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한은 중국과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적시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기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마무리를 했냐면 중한은 우호적인 이웃이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적 공감대를 지켜나가야지 남의 장단에 따라서 끌려나가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너네 편 확실히 서 이거거든요. 너네 미국, 우리나라, 중국 둘 중에 편 확실히 서 이 이야기를 요렇게 풀어서 어렵게 한 겁니다. 협박적으로 험악하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조금 아차 싶어서 큰일이 난 게 이 일이 있고 나서 같은 날이었어요. 이제 같은 날에 미국이 또 우리나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한테 한 소리를 거들어요. 이제 어느 자리에서 했었냐면 2022년도 내년에 회계연도 국방 예산 점검을 위한 이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좀 기사를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맞고 미국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무진 사람이겠죠. 엄청나게 줏대가 강한 사람일 겁니다. 자,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
동맹 약속, 우리는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동맹 약속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속뜻을 풀어보면 또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자, 이제 정확히 이렇게 서면 자료로 써서 빼도 박도 못하게 써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게 아까 중국이 말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강한 주장을 내세우는 중국을 맞닥뜨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끝내고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을 만들고자 신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슬슬 드러나요. 중국의 야망은 전 세계에 걸쳐서 커지고 있다. 대중관계 심화를 독려하려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엔 이를 강요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야망은 경제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영향력을 사용해서 지역의 규칙과 규범을 바꾸려 하고,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약화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도전하려 한다. 완벽하게 주적으로 만들어서 딱 못을 박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의 책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이익을, 우리라고 하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우방국을 말합니다.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이 이야기를 거들면서 이제 말미에 동맹 관계를 확실히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돌아서 뭐 이야기가 풀어졌지만 줄 잘 서자, 이게 이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되면 우리가 야, 이게 분위기가 괜찮지가 않네, 좀 살벌하네,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었죠? 중국의 반외국 제재법이 있었죠. 요게 이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또 이 타이밍에 귀신같이 중국에서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통과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전문은 16개조로 1234자밖에 안 돼요. 근데 짧은데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말씀을 올릴게요. 일단 이름에서 듣다시피 중국의 입장에서 반외국 제재법이라고 하면, 반외국이면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반대되는 외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현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반외국 제재법이 뭐냐? 일단은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대중국 견제하는 그런 외국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보복 제재 대상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좀 기사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자, 중국을 겨냥한 제재를 결정하거나 이행하는 과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또는 기관, 요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대상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제재 대상자는 물론 그 배우자, 직계가족, 그리고 제재 대상 기관의 책임자, 간부, 관련 단체 모조리 다 싸잡아서 요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반격 조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읽어볼게요. 자, 제재 대상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거부. 그러면 오케이, 뭐 중국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뭐 비자 취소 및 추방, 그래, 뭐 추방할 수도 있지. 여기가 좀 키포인트예요. 제재 대상에 중국 내 자산 압류, 동결 조치.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중국 내 자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너네는 반외국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나서 법안으로, 중국의 법안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동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뺏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우려를 표현을 했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묻은 주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좀 현실화되는 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론상 삼성전자에 뭐가 있나요? 중국 공장들이 있죠. SK하이닉스도 중국 공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줄을 선다라고 한다면 중국은 이런 카드를 꺼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중국 편에 서서 양다리 전략을 아슬아슬하게 잘 못하면, 근데 지금 요것도 힘든 케이스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네 양다리 그만해라, 줄 확실히 서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 이론상 뺏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법으로요.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이론상 뺏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또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관련 자산을 미국에서 12개월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은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겠다. 좀 이런 강력한 이야기가 나왔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무역 특별 기동대라는 스페셜 포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국도 카드를 꺼내 들죠. 중국 내 자산 압류하고 동결해버리겠다라는 반외국 제재법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를 선택하면 이쪽에서 매몰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쪽에서 매몰 비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묻은 주식은 다 뺐어요.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좀 제거를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저렇게도 하고 있구나, 저런 이슈도 있구나 라고 참고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재에서 확실히 줄을 잘 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이런 거 보면 참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제가 한창 말할 때쯤 이미 액션을 취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의도 수호신 이야기를 들었나? 현대차에서.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보다 빨리 더 훨씬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액션을 취했는데, 딱 제가 말할 때쯤 이 친구들이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와, 진짜 저 회사는 참 대응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현대차 베이징 1 공장을 매각을 합니다. 이미 벌써. 그리고 나서 미국에 8조 원 투자를 딱 확정을 짓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중국을 끊어내고 이제 미국에 줄을 서는 것 자체가 확실히 좀 대세를 잘 보는구나, 시황을 좀 잘 보는 회사다,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사들도 조금 이런 식으로 운명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분쟁이,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회사들도 라인을 어떻게 탔냐에 따라서 좀 운명이 갈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융을 한다, 우리 지금 이제 투자하는 세대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융을 하겠다,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제 정세, 정말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콕 짚고 넘어가야 돼서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컨텐츠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저도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들 아시죠? 건강하시고요. 성투하세요.